새벽 4시가 막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방종합병원 3층 병실의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조심스럽게 들렸죠. 그 정적을 깨뜨린 건 한 병실에서 울려 퍼진 개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은 순애는 그날 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녀의 손은 이불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곁에는 7해 동안 함께 살아온 하얀 진돗개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병실 바닥에 엎드려 할머니의 침대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자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간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백구는 이미 순애의 가슴 위에 온몸을 누이고 있었죠. 마치 할머니의 심장을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처럼요. 순애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백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내 아들 수연이한테. 그 말을 끝으로 순애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길고 긴 신호음만을 남겼죠.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에 귀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백구를 떼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낑낑거리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잠시 그대로 두기로 했죠. 백구는 순애의 손을 핥으며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사람이 우는 것처럼 애절했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에는 순애를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의 단골 손님들이었죠. 그들은 순애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어려운 이웃에게 몰래 반찬을 싸주곤 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인 수연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멀거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어떤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은 지난 5년 동안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을 뿐입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그를 짓눌렀죠. 어머니는 언제나 바쁘셨고 수연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학 시절 수연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어머니는 오지 못했죠. 그 일을 계기로 수연은 어머니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독립하고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웃집 문세 노인이 백구를 데리고 온 것이었죠. 백구는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꼬리를 내리고 길게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짐승도 저렇게 슬퍼하는데 정작 아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죠. 수연은 그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백구가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발치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작고 거친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수연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죠. 나무 조각에는 거칠게 새겨진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미안. 수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가 이런 걸 만든 걸까? 백구는 수연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수연은 그저 나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관이 떠나는 순간에도 그 나무 조각의 의미는 그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느낌만이 그를 따라다녔죠. 장례를 마친 뒤 수연은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백구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문세 노인이 백구가 집을 떠나려 하질 않아서요. 아무래도 수연 씨가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살던 집은 생각보다 낡고 작았습니다. 수연은 현관문을 열며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백구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자주 앉았던 거실 한쪽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습니다.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승도 저렇게 슬퍼하는데 자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구가 계속 특정 서랍 앞에서 낑낑거리며 막아서는 겁니다. 마치 여기를 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수연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계속 짖자 결국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은 수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수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병원 봉투였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혈액암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어머니는 2년 동안 혼자서 암과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수연은 진단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옆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항암제, 진통제, 각종 보조제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던 거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연은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들은 모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수연에게라고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수연은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말이 서툴러서 평생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해줬구나. 내가 대학 갈 때 힘들게 한 것도, 내가 서울 가서 외로워할 때 옆에 없었던 것도 다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단다. 요즘 몸이 안 좋은데 너한테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말 못하겠구나. 엄마는 괜찮으니 너는 내 인생 잘 살아라. 사랑한다, 아들아. 수연은 편지를 읽다가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팠던 겁니다. 무척이나 아팠던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혼자 삼키셨던 겁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연아, 오늘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담담하다. 다만 내가 걱정이구나. 엄마가 떠나고 나면 넌 혼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너는 강한 아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백구가 요즘 엄마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구나. 이 녀석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수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직 올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세 번째 편지에는 수연이 대학 시절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21살 때 엄마가 못 가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그날 내가 전화했을 때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었단다. 병원에 실려갔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내 전화를 받고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며칠 뒤에 연락했을 땐 내가 차갑게 대하더구나.
그때부터 너와 엄마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수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이 끊겼고 아르바이트로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은 좀 힘들다고만 하셨죠. 수연은 그때 어머니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곁에 없는 어머니를 원망했죠. 그 뒤로 관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로요. 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혼자 모든 걸 짊어지셨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런 분이셨다는 걸요. 자신의 고통은 숨기고 아들만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걸요. 백구가 수연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요. 수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백구는 낑낑거리며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어머니의 작은 작업실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작업대와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나무 공예를 배우셨다는 걸요. 취미로 작은 나무 조각들을 만드시곤 했죠. 하지만 수연이 어렸을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된 나무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제 백구가 장례식장에서 떨어뜨렸던 것과 똑같은 크기의 나무 조각이었죠. 하지만 이건 아직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쓰신 메모가 있었습니다. 백구에게 주려고. 하나씩 만들어서 숨겨두자. 언젠가 수연이가 찾을 수 있도록. 수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 나무 조각들을 만들어서 어딘가에 숨겨두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조각 미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는 더 있었던 겁니다. 백구가 현관 쪽으로 가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백구는 집 뒤편의 작은 길로 향했죠. 달빛 아래서 백구의 하얀 털이 빛났습니다. 백구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수연이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수연은 백구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슴속에는 묘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다음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수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요. 백구는 계속해서 앞장섰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확고한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순애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엄마의 진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백구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수연은 주머니 속 미안이라고 새겨진 나무 조각을 만졌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미안해 하셨던 거죠.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드린 아들에게요. 어둠 속에서 백구의 발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수연은 한 걸음씩 과거로, 어머니의 진실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수연을 데리고 간 곳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반찬 가게 뒤편이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셔터가 내려져 있었죠. 하지만 백구는 가게 뒤쪽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손수 가꾸시던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텃밭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상추를 심고 고추를 따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도 수연이 초등학교 때까지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고 이런 곳에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텃밭 한가운데로 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을 향해 낑낑거렸죠. 수연은 무릎을 꿇고 그곳을 살펴봤습니다.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건드린 것처럼요. 수연은 주변에 있던 작은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천으로 쌓인 작은 상자였죠. 수연은 그것을 꺼내 천을 벗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갓난아기였던 수연을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안고 있다는 행복이 가득했죠. 수연은 그 사진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혼자 키우려니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내 아들이니까.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백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회관은 당연히 문이 닫혀 있었지만 백구는 회관 옆 벤치로 갔습니다. 그 벤치에는 순회 기증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벤치를 마을에 기증하셨다는 걸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셨을 텐데도 말이죠. 벤치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떼어 읽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다. 내가 힘들 때 밥을 나눠줬고 수연이를 봐줬고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줬다. 이 벤치는 그들에게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다. 이곳에 앉아 쉬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자신은 부족해도 남을 먼저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 어머니를 수연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 아래서 백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정자로 향했죠. 그곳에서 수연은 이웃 노인회장인 문세를 만났습니다. 문세는 일찍 산책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수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수연 씨, 이 새벽에 웬일입니까?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세는 수연의 손에 들린 사진과 쪽지들을 보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애 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문세가 정자 계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누웠죠. 순애 씨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반찬 가게 준비를 하셨죠. 손님이 많지 않아도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순애 씨가 그 음식을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몰래 갖다 드렸다는 거요. 수연은 문세를 바라봤습니다. 문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드시기 힘든 분들이죠. 순애 씨는 그분들을 위해 매주 반찬을 싸서 돌리셨습니다. 돈도 받지 않으시고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 씨는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순애 씨가 밤마다 반찬 가게에서 혼자 울던 걸요. 수연은 문세를 쳐다봤습니다. 울었다고요? 문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느 날 밤 늦게 지나가다가 가게 안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들여다보니 순애 씨가 혼자 앉아서 우시더군요. 수연 씨 사진을 보면서요. 그때 순애 씨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내가 원망하는 것도 다 이해한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저는 정말 못난 자식입니다. 문세는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순애 씨는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백구가 수연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처럼요. 순애 씨가 백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아십니까? 문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백구는 순애 씨에게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가족 이상이었죠. 순애 씨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 백구가 저희를 불러서 순애 씨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순애 씨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백구가 없었으면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요. 그래서 순애 씨는 백구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백구가 지금 그 부탁을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마지막 부탁을 끝까지 지킬 작정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수연에게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하루였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백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수연은 백구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문세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순애 씨가 남긴 메시지를 끝까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다음 메시지를 찾아서요. 백구는 수연을 다시 집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텃밭이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한 곳, 어머니가 직접 가꾸시던 작은 나물밭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취나물, 고사리, 더덕 같은 산나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나물밭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나물밭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잡초 하나 없이 말입니다.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세 회장님께서 돌봐주고 계셨구나.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평생 베풀었던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백구는 나물밭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열심히 흙을 헤치는 모습이 필사적으로 보였죠. 수연은 얼른 다가가 백구를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 물러서.
수연은 다시 삽을 들고 백구가 표시한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내자 또 다른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두 번째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다림.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림. 어머니는 무엇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아니,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말이죠. 나무 조각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 나물밭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함께 나무를 캤던 기억나니? 엄마는 그날들이 참 행복했단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다시 함께 나무를 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의 마음이 너에게 닿은 거니까.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말이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나무 조각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백구는 수연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순애가 곁에 있는 것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백구를 바라봤죠. 백구야, 엄마가 정말 나를 기다리셨던 거니? 이렇게 오랫동안? 백구는 낑낑거리며 수연의 손을 하찼습니다. 수연은 나물밭을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꿔진 나물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나물들을 돌보며 아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언젠가 돌아올 아들과 함께 이곳에서 나무를 캐는 상상을 하시며 외로움을 달래셨을 거죠. 엄마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연락을 끊어도 찾아오지 않아도 차갑게 대해도 엄마는 계속 나를 기다리셨던 거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물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두 개의 나무 조각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미안 그리고 기다림. 두 단어가 어머니의 평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고 늘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말이죠. 그때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응시했죠. 그리고는 산 쪽을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무언가를 알리는 것처럼요. 무슨 일이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수연을 돌아보고는 다시 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수연은 황급히 백구를 뒤따랐습니다. 백구는 마을 뒤편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사가 제법 있는 길이었죠.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백구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나무뿌리와 돌멩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하지만 백구는 익숙한 듯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수연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백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작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백구가 멈춰 섰습니다. 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 여기로 온 거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특정 방향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수연은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그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벤치 등받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애와 수연이가 함께 올랐던 곳. 1997년 5월. 수연은 그 글씨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1997년. 그건 수연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산에 올랐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날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수연은 용돈을 모아 작은 케이크를 샀고 어머니와 함께 이 산에 올라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엄마, 여기서 우리 자주 오자. 엄마랑 나랑 둘이서. 어린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을 꼭 안으며 대답하셨죠. 그래, 우리 자주 오자. 엄마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너를 생각할게. 수연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 오셨던 겁니다. 아들이 떠나간 뒤에도 말이죠. 이 벤치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며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그리워하셨던 거죠. 백구가 벤치 밑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몸을 숙여 벤치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수연이 어렸을 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사랑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어린아이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를 이곳에 보관하셨던 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이곳에 남겨두고 힘들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그 기억을 꺼내보셨던 거죠. 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못난 자식인 줄 알면서도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백구가 수연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수연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햇살 아래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달래셨을까요? 외로운 마음을 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채우셨을까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백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개의 나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다시 벤치 밑에 두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백구야, 아직 더 있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산 아래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듯이요. 수연은 백구를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골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급한 가족사로 휴가를 냈죠. 사실 수연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다 찾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오후 수연의 딸 지안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13살인 지안은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아빠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따로 사는 지안에게 아빠는 늘 어려운 존재였죠. 아빠. 지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연은 마루에 앉아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딸을 보자 마음 한쪽이 찡했습니다. 자신도 딸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지안아, 왔구나. 엄마는? 수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바빠서요. 제가 혼자 왔어요. 아빠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구가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백구를 본 순간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구다. 할머니가 키우시던 백구지. 지아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지안에게 유독 다정하게 굴었죠. 꼬리를 흔들며 지안의 손을 하찼습니다. 백구가 널 기억하는가 보구나.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안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몇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구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났죠.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빠도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단다. 지아는 아빠의 눈가가 붉어진 걸 알아챘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빠가 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금세 소나기로 변했죠. 백구가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지아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백구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짖으며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백구가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구나. 지안아, 우산 가져와라. 우리 백구 따라가 보자. 두 사람은 우산을 쓰고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소나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빗물이 땅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백구는 빗속에서도 거침없이 앞장섰습니다. 백구가 향한 곳은 마을 뒤편 산이었습니다. 사흘 전 수연이 백구와 함께 올랐던 그 산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길로 올라갔습니다. 더 깊숙한 곳으로 말이죠. 아빠, 여기 위험한 것 같은데요. 지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빗물에 땅이 미끄러웠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조심해서 가자. 한참을 올라가자 백구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큰 바위 옆이었습니다. 백구는 바위 옆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내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백구야, 비켜봐. 내가 할게. 수연은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안도 함께 도왔습니다. 빗물이 흙을 적셔 파기가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뭔가 있어요.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파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갓난아기인 수연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태어난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수연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의 솔직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죠. 오늘 엄마가 아프셨다. 밤새 기침을 하셨다. 나는 무서웠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엄마, 제발 아프지 마세요.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어머니를 그렇게 걱정했었구나. 언제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수연은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빗물에 글씨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수연아, 내가 21살 때 엄마한테 전화했던 날을 기억하니? 넌 엄마가 가지 않아서 화를 냈지. 엄마도 그날 정말 가고 싶었단다.
하지만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 병원에 실려갔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단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 내 전화를 받았어. 내가 힘들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며칠 뒤에 연락했는데 넌 엄마를 차갑게 대하더구나.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아서 엄마는 너무 힘들었단다. 하지만 엄마는 이해해. 내가 실망했을 거야. 가장 힘들 때 엄마가 곁에 없었으니까.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안도 아빠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상자 안에는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수연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준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싸구려 목걸이였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목걸이 옆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10살 때 엄마 생신 선물로 준 목걸이.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 수연은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백구가 수연의 옆에서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나기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지안이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도 아빠가 알아줘서 기뻐하실 거예요. 수연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명은 한참을 그렇게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빗물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차가운 빗물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수연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자. 백구도 젖었으니 얼른 말려야겠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백구는 몸을 털었습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죠. 지안이 웃으며 수건을 가져와 백구를 닦아줬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우리한테 할머니의 마음을 알려줘서. 백구는 지안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도 그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아는 할머니의 방에서 잠들었고 수연은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수연의 발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죠. 백구야. 수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엄마의 마음을 전해줘서. 너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백구는 수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수연도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조건 없이, 끝없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죠. 평소 같았으면 백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급히 일어나 백구를 찾았습니다. 백구는 어머니의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죠. 수연은 백구에게 다가가 몸을 만져봤습니다. 백구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아파?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눈빛도 평소와 달리 흐릿했죠. 수연은 급히 지안을 깨웠습니다. 지안아, 일어나. 백구가 아픈 것 같아. 동물병원에 가야겠다. 지안은 잠에서 깨자마자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백구를 차에 태웠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백구는 지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백구를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죠. 수연과 지안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구가 혈액암 초기 단계입니다. 수의사의 말에 수연은 얼어붙었습니다. 혈액암. 어머니와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최소 1년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을 보면 꽤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백구도 아팠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한 번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죠.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지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단계라 치료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나이를 생각하면 수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이미 7살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년을 넘긴 나이였죠. 암과 싸우기엔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수연은 진료실로 들어가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는 수연의 품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연은 알았습니다. 백구가 얼마나 아팠을지를요. 백구야, 너도 아팠구나. 엄마처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지안도 울먹이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지.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백구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백구도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를 잃은 것도 너무 아팠는데 백구마저 잃는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백구는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베개가 놓인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베개에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수연은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엄마도 너처럼 혼자 아팠던 거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백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제대로 못해줬어.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그때 지안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과 약을 들고 있었죠. 아빠, 백구한테 약 먹여야 해요. 수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수연은 지안에게서 약을 받아 백구에게 먹였습니다. 백구는 순순히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죠. 백구야, 조금만 견뎌. 우리가 너를 꼭 살릴 테니까. 지안이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의 방에서 백구와 함께 지냈습니다. 백구가 혹시라도 아플까봐 곁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지안도 함께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연과 지안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수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대답 대신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계속해서 벽을 긁었죠. 수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지안아,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가서 확인해봐. 지안이 일어나 벽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벽지 한쪽이 살짝 들떠 있었죠. 지안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떼어냈습니다. 벽지 뒤에는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죠. 지안은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은색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녹음기였죠. 수연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백구는 녹음기를 본 뒤 다시 베개 위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한 것처럼요. 백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재생해봐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늙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심을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수연과 지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구도 눈을 뜬 채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처럼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는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수연이 평생 기다려왔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말들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 잡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또렷해졌죠. 수연은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이 녹음을 언제 남기는지 모르겠구나. 아마 내가 많이 아플 때일 거야. 말로 하기엔 숨이 가빠서 이렇게 남긴다. 잠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말을 잘 못했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입을 열면 다른 말만 나왔지. 공부해라, 밥 먹어라, 조심해라. 정작 중요한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못했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안도 아빠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고맙다는 거였어.
내가 태어나줘서,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는 소리가 들렸죠. 내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너를 보면 다시 힘이 났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단다. 엄마가 너한테 공부를 강요한 것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했어. 배워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편하게 살았으면 했단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었어. 수연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했던 걸까요? 내가 대학 갈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싶었지.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 너 혼자 서울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밥은 제때 먹을까? 아프면 어떡하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리운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었어. 우리 수연이는 강한 아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그런데 엄마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21살 때 말이야. 녹음기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내가 전화했을 때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 반찬 가게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거든. 움직일 수도 없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다. 내 목소리를 듣는데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당장 달려가고 싶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 그래서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넌 그 뒤로 엄마를 차갑게 대하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알아. 내가 실망했을 거라는 거. 가장 힘들 때 엄마가 곁에 없어서 서운했을 거야.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어. 내가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러 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엄마는 너무 외로웠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내 마음을 다치게 했으니까. 엄마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 내가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딸을 낳고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지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조차도 행복해 하셨던 겁니다.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아팠어. 내가 힘들어 할까봐. 하지만 엄마는 내 곁에 갈 수가 없었지. 넌 엄마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멀리서 기도만 했단다. 우리 아들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어. 처음엔 무서웠어. 아직 내 얼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가야 하나 싶었지.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의무감 때문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내가 정말 엄마를 보고 싶어서 엄마가 그리워서 찾아오길 바랐어. 하지만 그런 날은 끝내 오지 않았구나. 수연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에겐 백구가 있었으니까. 백구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아플 때마다 곁을 지켜줬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해줬어. 백구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 포기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백구를 향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떠나고 나면 수연이를 부탁한다. 수연이한테 엄마의 마음을 전해줘. 엄마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내가 대신 전해주렴.
백구가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수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아들을 향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평생 널 사랑했고 죽어서도 널 사랑할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태어나줘서, 엄마의 아들이 되어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내가 원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해줘서. 하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그것만은 꼭 기억해줘. 녹음기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백구야. 부탁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안도 아빠와 백구를 안으며 함께 울었죠. 엄마, 저도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수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백구는 수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방에서 말이죠. 수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요. 그 사랑은 죽음조차 넘어서 자신에게 전해졌습니다. 백구를 통해서 말이죠. 고마워, 백구야. 엄마의 마음을 전해줘서. 수연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느꼈습니다. 백구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순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백구도 순애 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백구 덕분에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남긴 나무 조각들 기억나요? 미안이랑 기다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세 번째 나무 조각이 아직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백구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야, 마지막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백구는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죠. 수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백구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괜찮아, 백구야. 천천히 쉬어. 내일 찾아보자. 수연은 백구를 어머니의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베개 냄새를 맡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의 녹음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죠.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백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새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새벽녘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수연은 밤새 백구 곁을 지켰습니다. 지안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백구가.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것을요. 백구야. 수연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의 사랑을 전해줘서. 너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몰랐을 거야. 백구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이 느껴졌죠. 엄마 곁으로 가는 거지? 수연이 물었습니다. 백구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엄마한테 전해줘. 아들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백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 수연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쁘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멈췄습니다. 백구야. 지안이 울먹였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던 몸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끼며 수연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백구는 수네를 따라 떠났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던 주인 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함께일 것입니다. 영원히 말이죠. 며칠 뒤 수연은 백구를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작은 언덕 위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던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죠. 수연은 2개의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것, 하나는 백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개의 나무 조각을 놓았습니다. 미안, 기다림, 그리고 수연은 마지막 나무 조각을 찾기 위해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백구가 알려주려 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못한 그 조각을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작업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조각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함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겁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수연은 2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지안이 아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백구야, 편히 쉬세요. 우리가 할머니를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시골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반찬 가게를 다시 열기로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안이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하셨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어가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찌개 같은 기본적인 반찬들부터 만들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안도 주말마다 내려와 도왔습니다. 아빠, 이 김치 할머니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안이 김치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 아들이 가게를 다시 열었다면서? 그래, 어머니 뒤를 잇겠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문세 노인회장도 찾아왔습니다. 수연 씨 잘 결정하셨습니다. 순애 씨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수연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가게 이름은 순애네 반찬으로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죠. 그 옆에는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백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백구야, 지켜봐줘. 내가 잘할 수 있게. 수연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심어둔 것들이었죠. 백구의 무덤에도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은 무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있고, 지안이도 자주 와요. 지안이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생겼대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요리를 하고 싶대요. 그리고 엄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요즘 행복해요. 엄마가 평생 살았던 이 마을에서 엄마가 하셨던 일을 하면서 사니까 정말 행복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할게요. 대신 고맙다고 말할게요.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미안, 기다림, 사랑. 세 단어가 햇살 속에서 은은히 빛났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무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언덕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그 마을이요.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엄마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 삶도 있어요. 수연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가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가게 앞에 도착하자 지안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손님들이 많아요. 수연도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와 백구의 사진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수연은 일하면서 가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백구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백구야. 수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날 저녁 수연과 지아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만드시던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나물이었죠. 아빠, 이거 정말 할머니 맛이에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레시피를 남겨두셨거든. 그대로 만들었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백구구나. 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삶을 통해, 지안의 웃음을 통해, 그리고 이 작은 반찬 가게를 통해 말이죠. 3개의 나무 조각은 이제 수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기다림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압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전하는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도요. 어머니 순애와 백구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수연과 지안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그 사랑을 이어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함, 기다림, 사랑. 세 단어로 요약된 한 어머니의 평생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그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